막 태어난 아이가 아파 기나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작은 아기도 있고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어디가 아픈지 뭐 어떻게 아픈지를 몰라서 제일 답답했었고요. 뭐 아무래도 그 지켜보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기 같은 거에 물려서 부은 줄 알고 일반 병원에 가보고 근데도 그 붓기가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큰 병원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온몸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림프관. 이곳에 크고 작은 물주머니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림프관 기형이라고 합니다. 90%는 만 2세 이하에서 발견되죠. 림프관 기형은 일단 진단이 쉽지 않고 또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좌절하시는 경우도 많고 치료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경화요법도 하면서 경과를 굉장히 호전시킬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비록 인공호흡기도 달고 치료를 오래 하지만 지금 이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더 열심히 치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소아외과는 아이들의 건강, 나아가서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현장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어서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소아외과 질환 중 희소질환인 림프관 기형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산 경남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 가족의 희망을 이어주는 소아외과 전문의 남소연 교수. 작은 생명에 힘겨운 사투가 있는 곳, 소아외과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다행히 지난밤엔 응급 환자가 없었는데요. 남소연 교수는 입원한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제보다는 바울룹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죠? 가스 스텐션 줄어서 일단 디컴프레션 잘 되는 것 같고요. 어제 대변 몇 번 봤는지 차트 한번 띄워볼까요? 그래서 소아과의 하루는 좀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 일단 저희가 입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회진을 빨리 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진 돌기 전에 차트나 이런 저희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확인하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환자 만나고 그다음에 수술이 있으면 수술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외래가 있으면 외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아외과는 신생아부터 만 16세까지 환자의 모든 외과적인 질환을 수술하는 곳인데요. 전국적으로 소아외과 전문의가 약 4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생각보다 새벽에 그죠?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소아 중환자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의료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환아들의 곁을 지키는데요. 때로는 의료진의 마음으로,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아이의 생명을 지킵니다. 여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요. 저희 초미수가들, 500g, 600g 이런 초미수가들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신생아들이 집중 치료를 받는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이어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있을 수 있도록 모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모두 다 가려놔서 아기들 쉴 수 있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미숙아나 신생아는 체구가 너무 작아 수술도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배나 가슴에 수술로 큰 흉터가 남는 일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복강경 등 최소 침습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해 흉터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엑스터널 오블리크 파샤야? 외복사근이고 여기가 지금 인터널 오블리크 밑에 보이지? 여기 머슬 보이지? 네. 여기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이야. 원래 엄마 뱃속에 아기들이 있을 때는 고환이 등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되면 지금의 저희가 알고 있는 고환의 위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내려오는 구멍이 있겠죠. 배 안에서부터 한번 통과해서 바깥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게 아직 1세가 되기 전에 잘 다치지 않아서 장이 그 구멍을 통해서 고환 쪽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병을 저희가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은 그 구멍을 막아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탈장은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요. 많이 보채고 오래 서 있을 때 사타구니 부위가 불룩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허니에이션이 되는 거야. 이쪽으로 장이 나오는 거고. 얘는 원래 심텀은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복강경으로 보니까 오른쪽도 구멍 있죠. 하이라이게이션 해준다 그랬잖아. 그 이 구멍을 안쪽에서 꼬매줄 거고 야도 안쪽에서 꼬매줄 거고. 제가 생각하는 소아외과는 아픈 아기도 봐야 되지만 마음이 아픈 엄마 아빠를 함께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도 내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기형을 갖고 살 거라고는 예상하고 아이를 낳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그런 부모님들에게 같이 우리 치료하고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저희 환자들한테 늘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선생님, 너 지난주에 와서 어깨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줬잖아.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 한번 보려고. 괜찮아. 다시 보았어. 한 번 볼까? 그때는 할머니랑 오셨었는데 엄마랑. 자, 으쌰. 많이 아프니? 그렇진 않아. 이렇게 팔 이렇게 머리선. 아니 그렇게 말고 머리선. 옳지.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동원됩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병원을 오는 게 일상인 아이들. 소아 림프관 기형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아이들이 대하죠. 림프관 기형은 온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굴 주위로 커다란 물혹을 달고 태어나는 게 참 안타까운 경우죠.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지난번에 하고 혹시 피가 차서 그랬으면 이게 피만 빼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피보다는 조금 다시 림프관 쪽이 찬 것 같거든요. 네, 림프액이. 검은색 부분이 림프액이 차 있는 건데요. 병변에 주사로 약물을 주입해 혹의 크기를 줄이는 경화요법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시행하는 날에는 아이들이 온전히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병이 생긴 걸까요?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님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러고 싶은 심경인데요. 아이가 원인도 모르는 희소병과 싸우며 아파하면 온 가족이 함께 그 과정을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림프관 어느 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쪽으로 림프액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림프관들이 늘어나면서 안에 물을 포함하고 있는 종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림프관 기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이즈가 매우 작은 경우는 굳이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림프관 기형이 너무 크거나 신경이나 혈관이랑 함께 포함을 하면서 자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적 절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임신 후 부모의 큰 걱정 중 하나는 아이의 건강일 텐데요. 우리나라 신생아 100명 중 5명이 크고 작은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납니다. 초음파를 보시는데 이제 여기 목 쪽에 무언가가 있다. 몇 센치짜리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상급병원으로 옮기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급병원 가서 다시 정밀 초음파를 하니 이제 이 림프 관종이라는 병명을 처음 그때 듣게 됐죠. 임신 26주에 산전 초음파로 림프관 기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생 즉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심해졌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오른쪽 목에 큰 물혹이 있다고 들었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한번 받으셨었는데요. 그 치료 후에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지길 기대하셨는데 조금씩 커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오셨었어요. 오늘은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출생 후 2개월부터 치료를 하면서 이어진 인연이죠. 진짜 많이 컸네, 어머니. 네, 진짜 많이 컸죠. 너무 많이 컸네. 네, 안녕. 오늘 선생님 목 한번 볼까? 림프관은 세포가 배출하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몸의 파수꾼인데요. 림프관 기형은 이곳에 크고 작은 물주머니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MRI를 살펴봤을 때는 그 신경이나 혈관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림프관 기형이어서 먼저 주사를 놓는 경호요법을 시행을 했고 경호요법을 2번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먹는 약으로 면역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CT와 MRI를 찍어봤더니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 옆쪽 부분이 전부 다 사라졌고 뒤쪽만 사이즈가 조그맣게 남아있어서 그쪽은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다행히 크기가 줄면서 다른 조직과 얽혀있는 부분이 사라져 수술로 병변을 제거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에도 재발 소견이 없고 후유증 없이 잘 커주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되게 잘 들었고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수술할 수 있게 이쪽 뒤쪽만 남아 있고 이쪽 옆쪽은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빨리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고생했어. 고생했어. 예, 아마 이쪽은 뒤쪽이고 요 옆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때 아마 저희가 수술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 경호요법도 했었고 라파면도 먹었었고 근데 요 안쪽에는 수술로 뗀 게 아니고 조금 껍질이 남아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꽤 우리가 길게 약을 먹었던 게 영향을 쭉 줘서 그 세포들이 더 막 이렇게 자라지는 못하게 했을 거예요. 현재는 지금 약물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서 거의 완전 절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했고 수술하고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혀 만져지는 혹도 없고 증상도 없어서 지금은 치료를 종결하고 경과 관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하죠. 그런데 원인 모를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온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온 힘을 쏟은 결과 기적이 생겼습니다. 유관상도 이제 외적인 것도 깔끔해졌고 이제 처음에 병원을 자주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갔어야 됐기 때문에 애도 많이 울고 했는데 이제 웃음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는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근데 치료되고 나서는 네, 엄청 잘 웃고 밝은 아기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큰 혹이라고 하죠.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머리 귀 뒤쪽부터 목 아래쪽까지 큰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큰 혹이었어요. 거의 아이 주먹만한 정도. 그 바깥 부분이나 안쪽으로나 더 큰 혹이 있었었는데 이제 수술이랑 약물 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호전된 상태. 뱃속에서부터 희소병과 싸웠던 아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는데요. 부모에게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사실 처음 겪어보는 슬픔이었고 갑자기 눈물이 나요. 육안으로 봐도 사실 모르실 정도로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고 사실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막 옛 어른들이 막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했었는데 사실 크게 그걸 못 느끼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애가 아프다 보니까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크게 답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때론 예기치 못한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운다면 어느새 완치라는 기적의 열매도 맺힐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뭐 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얻는다거나 이 정도의 사실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이런 병을 앓고 계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완치될 수 있다는 거,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뱃속에서부터 림프관 기형 진단을 받았던 기현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림프관 기형이 생겨서 출생 직후부터 치료를 받았죠.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림프 관종을 진단받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낳자마자 바로 그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한 3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그때 1차 치료를 받았었어요. 네, 규현이가 어렸을 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에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기는 그 물주머니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림프관 기형이 있었을 거고 MRI를 봤을 때 MRI에서 안면신경을 포함한 그 오른쪽 이하선 쪽을 포함하고 있는 림프관 기형이었기 때문에 수술적인 절제는 사실 권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주사로 그 병변 안에 물을 빼내고 다시 주사를 넣는 그런 치료를 권했습니다. 첫 진단 당시 병변이 커지면 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 부모님이 걱정이 컸는데요. 2번의 경화요법을 시행한 결과 경과가 좋습니다. 일단 우리 그때 경화요법이 잘 돼서 그때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일단은 오늘은 우리 검사를 한번 찍어서 추적 검사로 이 병변이 조금 남아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5년 만에 찍는 거니까 오늘 MRI 찍어보고 한번 괜찮은지 잘 있었는지 한번 찍어보는 걸로.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아이들에게는 MRI 검사도 쉽지 않은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의 힘든 사투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미어집니다. 그냥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어떨까. 이제 2차 치료 받을 때도 혹시나 2차 치료로 끝이 날까? 이제 이런 치료가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른다는 좀 두려움이 좀 많았었어요. 치료할 때 일단은 아이가 나아가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잘 낳고 있을까? 이제 괜찮아지나? 이제 그런 부분이 하루하루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MRI 검사는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으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지만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협조가 되지 않아 수면 마취 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오늘 MRI를 찍었는데 경화요법은 이 혹 자체를 수술처럼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림프관 기형의 껍질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미 주사요법으로 그거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MRI에는 현저히 사이즈가 지금 작아진 걸로 보이고요. 다른 영역으로 침범을 하거나 더 커진 게 없어서 현재 사이즈로는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경과관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과 싸워야 했던 기현이 지금은 아팠던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현이가 저희 집의 막내거든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저희한테 이제 와준 보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제 기현이와 같은 림프관종을 앓고 있는 그런 또 부모님이 있다면 그래도 이제 꾸준히 치료를 잘 받고 하면 그래도 이제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엄마의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또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남소연 교수님께 치료를 이제 받았던 거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신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같은 질환으로 좀 고민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 남소연 교수님을 믿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로 남아 전했는데요. 아이가 아픈 것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다. 잘 치료돼 괜찮아질 거니 아프지 않은 쪽으로 사진도 많이 찍어두셔라. 위로의 한마디 한마디가 보호자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애기 아픈 거 알고 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저한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치료가 잘 되어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기현이 건강하게 잘 자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죄책감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애기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주아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초등학생인데요. 만 1세부터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낸 대견한 아이입니다.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그쪽에서 치료가 잘 안 돼서 남소연 선생님을 저희가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서울에 가려고 처음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치료가 가능하다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하고 진행하게 됐어요. 주아는 한쪽 뺨이 반대편에 비해서 굉장히 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를 했었는데 잘 진단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MRI에서 굉장히 작은 물집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림프관 기형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확인하고 주사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단받는 과정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MRI를 찍고 해야 되는데 3살이다 보니까 마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취하는 것도 사실 못 보겠더라고요. 마취가 잘 안 되고 아이가. 그래서 MRI 찍고 진단받고 할 때는 많이 울기도 하고 마취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힘들었고 MRI 찍는 시간도 길고 어떤 병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진단받기까지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림프관에 혹이 생기는 병변이 잇몸 쪽으로 커지면서 구강 안쪽으로 피가 나는 합병증이 있었는데요. 병변을 줄이는 경화요법으로 합병증을 함께 치료했습니다. 주아야, 이제 네가 컸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해줄게. 우리가 여기를 너의 이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 그지? 너 이렇게 뺨을 이렇게 쑥 들어가게 할 수는 없고, 그지? 그리고 입 안에도 댈 수는 없고. 이제 주사는 웬만하면 안 할 거고, 주사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지금은 네가 먹고 있는 약으로 아주 조금씩 줄어들 거야.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막 볼이 좀 많이 이렇게 커지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네가 치료를 잘 받아서 아주 좋아지고 있음. 주아 같은 경우는 림프관 기형이 이 뺨 안에 주로 분포에 돼 있었고 그다음에 입 안쪽에 점막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라낼 수는 없었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고려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직접적으로 그 림프관 기형이 있는 곳에 주사를 여러 번 주는 경화요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이 입 안쪽에 주사를 주다 보니까 이 주아는 전신 마취를 할 수밖에 없어서 뭐 방학 때마다 뭐 3개월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주아처럼 정상 조직을 실처럼 엮어가면서 벌집 같은 물주머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경화요법을 시행하는데요. 치료 후 잇몸에 피가 나는 합병증이 줄고 부어있는 정도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는 뭐 티가 전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구강 점막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병변들이 지금 많이 평평해져서 본인이 느끼기에 반대편하고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리고 피가 나는 빈도가 확실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랑 지금 면역 억제제 치료를 조금 더 병행할 예정입니다. 입 안쪽으로 붓고 피나는 증상이 꾸준한 치료 끝에 호전됐습니다. 최근 치료 분야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타 질병에 사용되던 면역 억제제가 림프관 기형에 효과가 있어 약물 치료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주아의 일상도 한결 편해졌죠. 평일에 학교를 마치고 갈 때도 있고 학원을 중간에 나가서 갈 때도 있고 학교를 중간에 나가서 갈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쪽이 좀 더 부풀었고 이쪽은 납작했는데 지금은 두 개 상태가 비슷해요. 잘 참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편이라서 딸이 치료받을 때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하고 괜찮아진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대견스럽고 그냥 착한 딸인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희소병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겁니다. 림프관 기형이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서 어떤 몸에 덩이가 혹이 발견되었을 때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면 그중에 어떤 혹이 림프관 기형이고 어떤 혹은 지방종이고 어떤 혹은 나쁜 혹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태교를 잘못해서 혹은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어서 이런 병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굉장한 죄책감이 있으신데 사실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으시고 우리 아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제발 지치지 않고 죄책감 갖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를 키우는 마음을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